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창업본점의 두부입니다. 네, 제포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시리즈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창업본점이라는 이름이 있는 만큼 사업계획서를 좀 따로따로 좀 떼어서 한번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프와 함께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프, 네. 사업계획서도 다양한 상황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뭐 사업계획서를 좀 살펴보게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사업계획서 하면은 물론 이제 자기 사업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이제 사업계획서가 될 거고, 그리고 요새 정부 지원 사업들이 많잖아요. 창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에 뭐 이렇게 제출을 하기 위한 신청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한번 다뤄볼 거는 사실 예비 창업자들이 그런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 방향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예. 사실 맞아요. 이제 제품 말처럼 사업계획서를 쓰는 게 누구한테는 어렵겠지만 예비 창업자분들은 특히나 좀 안 써보셨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할 테고, 예, 그리고 예비 창업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예, 예, 그거를 양식을 두고, 네, 그렇죠. 예, 얘기. 사실 정부에서 그 창업 지원을 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들을 보면 양식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는데 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나 뭐 아니면 다른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네네. 양식이 크게 차이는 없어요, 사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을 갖고 갈 거는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나온 양식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는 게 두루두루 이렇게 또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좋습니다. 네네. 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이제 그럼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훑어볼게요. 일단 먼저 그러면 예비 창업자가 사업 계획서를 쓰려고 할 경우 어느 시점 혹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시점에서 작성하면 좋을까요? 그건 뭐 진이도 이제 예비 창업자하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죠, 예. 많이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템이 선정이 되어 있느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사실 사업계획서 작성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게 이제 정해져야지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그런 관점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를 쓰기 위한 대부분의 좀 준비는 되어 있어야지 사업계획서를 쓰는 거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좀 너무 이제 러프한 질문이긴 하지만 좀 구성과 흐름이 좀 어떻게 되면 좋을지. 그러게요. 좀 이게 광범위한 질문이기는 광범위한 하네요. 네. 저는 보통 이제 그 예비 창업자 분들하고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스토리 개념이다. 그죠, 예. 그래서 맞아요. 예.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그 사업 계획서 안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PSST 해가지고 프로블럼, 솔루션, 뭐 스케일업, 뭐 팀까지 해가지고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이 사실 다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발견한 고객의 문제하고 내가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솔루션도 맞아 떨어져야 될 거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걸 하고자 하는 솔루션은 있는데 그 문제점을 적으라고 할 때 그 적합한 문제점이 아닌 걸 적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네.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 스토리가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의 규모라든가 시장 파악하는 것들, 그리고 그에 따른 팀 구성, 사업화하기 위한 팀 구성,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걸 저는 이제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좋아요.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 예. 라는 거죠. 사실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좋은 단어네요.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스토리.
네, 저도 스토리라는 단어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사업 계획서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사실은 사업 계획서인데 사업 계획서 쓰실 때 어떤 식으로 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기획을 좀 먼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이제 손대고 쓰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어떻게, 중반에는 어떻게, 뒤에는 어떻게. 이제 스토리라는 거는 사실 책이라고 본다 그러면 책을 쓸 때도 그런 기획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우리의 강점은 어디다 부각시키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은 어디다 놓고 뭐 이런 좀 기획이 전반적으로 좀 있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네. 네. 아마 가장 기본적인 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쓰면은 또 PSST를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P 하면은 프라블럼 해서 이제 어떤 내가 발견한 고객의 문제점, 그리고 그걸 풀고자 하는 솔루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얼마만큼 내가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지 확장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팀이라는 거는 이걸 사업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팀원들을 내가 갖추고 있느냐, 또는 내가 그런 역량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잘 네네네. 이제 엮여져야지 좋은 사업 계획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간단하게 사업계획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어떤 구성 흐름을 할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다음 회차에서 이제 이게 보시다시피 이런 사업계획서에 이제 하나씩 떼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